내 뚱뚱하고 쓸모없는 딸을 당신들 땅과 바꾸겠소. 경멸과 절망에 찬 아버지의 이 말은 시장 공기를 갈랐고 그녀를 마치 교환 가능한 짐처럼 취급했다. 얼어붙은 군중 속에서 은둔자이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산지인이 답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며 그녀를 공개적인 굴욕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했다. 잔인한 시선에서 벗어나 수치심에 얼룩진 그 여인은 그의 묵묵한 보호 아래 자신의 내면의 존엄과 힘을 발견하게 될 터였다. 이 공개적인 굴욕 행위는 그녀를 사회의 짐으로 낙인 찍었고 잔혹함으로 점철된 비극적인 길을 시작하게 했다. 굴욕의 완벽한 장소였던 시장 광장은 군중을 그녀의 고통에 대한 수동적인 증인으로 만들었다. 모든 시선과 속삭임은 그녀 안에 타오르는 수치심을 증폭시켰다. 대중 앞에 전시되어 고르다 똥보라고 불린 그녀는 의도적으로 비인간화되었고 그녀의 체중은 그녀를 가족의 짐이자 수치심의 상징으로 취급하는 구실이 되었다. 사회는 잔혹하게도 보이는 것에만 근거하여 그녀를 판단했고 그녀의 내면의 존엄성과 힘을 무시했다. 세상이 그녀를 그저 처분할 짐으로만 보았을 때 주인공은 깊은 굴욕과 절망을 겪었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말과 군중의 시선은 수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경멸과 무력감의 소용돌이에 갇혔다. 그녀의 생각은 자신이 정말 그저 짐일꾼인지 이런 잔혹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는 질문을 맴돌았고 이는 그녀의 감정적 부담의 본질을 이루었다. 군중의 침묵은 겉으로는 중립적이었지만 아버지의 말만큼이나 강력한 잔혹 행위였다. 그녀를 보호해야 할 공동체는 묵묵한 심판자가 되어 그녀가 짐이자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지위를 확증했다. 아무런 반대도 없었기에 주인공은 자신의 운명이 마땅하며 가치는 없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반응 없는 집단적 무시는 그녀의 고립감을 심화시켰고 존엄성의 불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가치하다는 그녀의 믿음을 굳건히 했다. 이 주제는 주인공의 굴욕과 무력감의 절대적인 절정을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경멸과 짐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 순간을 말이다. 이는 반항적인 보호자가 등장하기 직전의 장면으로 상황의 극적인 요소와 대비를 강조했다. 그녀의 내면의 힘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수치심과 그녀를 둘러싼 세상의 잔혹함에 짓눌려 있었다. 아버지의 잔인한 제안 후 군중이 숨을 죽였을 때 그가 호련히 나타났다. 키 크고 말없는 산지인. 그의 이름은 두려움 속에 속삭여졌다. 그가 광장에 발을 들여놓자 그의 존재는 속삭임과 비웃음을 잠재우는 차가운 공기의 파도 같았다. 절대적이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속에서는 오직 굴욕당한 로티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군중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다. 산지인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침묵은 그의 무기였고 그의 시선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것의 약속이었다. 짐이라고 불리던 로티의 운명은 변할 터였다. 산지인은 말없이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시선은 로티에게 머물렀는데 경멸 없이 오직 상황에 대한 냉철한 평가만 담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이 모든 땅보다 더 가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돌처럼 무거운 무게를 담고 있었다. 군중은 충격에 움찔했다. 로티의 아버지가 항의하려 했지만 산지인은 이미 주머니에서 은화 한 줌을 꺼내 땅에 던지고 있었다. 그녀를 데려가겠소. 아무도 그녀를 빼앗으려 하지 마시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선언이었다. 로티는 비록 떨고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로티는 온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려 마비된 듯 서 있었다. 수치심이 그녀의 뺨을 태웠다. 하지만 그때 산지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만지지도 상처를 줄 만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연기와 숨냄새가 나는 두꺼운 양모 망토를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몸짓이었지만 평생 경멸의 말만 듣고 짐처럼 취급받았던 로티에게는 충격적인 친절의 행위였다.
망토의 온기는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까지 감싸주며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산지인의 망토를 어깨에 두른 채 로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군중의 속삭임을 보지 않고 자신을 구원한 남자의 넓은 등만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는 길을 가리켰다. 그들은 잔혹한 비웃음의 메아리를 뒤로하고 광장을 떠났다. 로티의 발걸음은 불안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지만 자신을 거부했던 세상을 떠난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산지인은 묵묵히 옆을 걸었고 그의 존재는 남은 적대감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벽과 같았다. 대화는 없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 있었다. 그것은 도피였고 수치심이 존엄과 힘으로 대체될 수 있는 미지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들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산지인은 잠시 멈춰섰다. 그는 몸을 돌려 로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욕망이나 연민으로 가득 찬 시선이 아니라 깊고 통찰력 있으며 판단이 없는 시선이었다. 차갑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자주 여겨지던 그의 눈은 사회가 그렇게나 비난했던 그녀의 뚱뚱한 몸매 그 이상을 보는 듯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것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선량함, 섬세함, 숨겨진 힘을. 경멸 가득한 시선에 익숙했던 로티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마음이 살짝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 짧은 시선은 말없이도 그에게는 자신이 짐이 아니라 한 사람임을 전달했다. 산지인은 그 짧지만 의미심장한 시선 후에 길을 계속 걸었다. 로티는 그를 따랐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신을 굴욕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 과거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느꼈다. 길은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깊은 곳, 외딴 신비로운 오두막을 향해 이어졌다. 이곳은 그녀의 안식처가 될 터였다. 어떤 말의 약속도 안전에 대한 확언도 없었지만 그의 묵묵한 존재와 단호한 움직임 속에서 로티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세상에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 반항적인 자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었다. 인간의 잔혹한 판단에서 벗어나 그녀의 존엄과 힘을 찾을 수 있는 곳. 주인공과 침묵의 보호자를 태운 수레가 먼지 쌓인 도시거리를 떠날 때 바퀴 소리는 공개적인 굴욕의 기억에 각인된 최근의 조롱과 경멸 어린 시선의 메아리를 실어날랐다.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미지에 대한 절망의 무게가 눌렸다. 두려움과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구경거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보호자는 침묵 속에 수레를 몰았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그의 모습은 그녀에게 두려움과 더불어 불확실한 희망의 씨앗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을 거부했던 세상을 떠나 자신이 알던 것보다 덜 위협적인 공허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안식처로 가는 길은 길고 험난했다. 쓸모없는 물건처럼 취급받는 데 익숙했던 주인공은 최악을 예상했다. 대신 주인은 바퀴 소리와 자연의 소리만이 간간히 들리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길을 잃고 두려워했지만 더 이상 공개적인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처음으로 느꼈다. 보호자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위협적이지 않았고 천천히 그녀의 신경을 진정시키며 불확실한 안전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지친 여행 동안 침묵의 보호자는 그녀에게 실용적이고 묵묵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해가 뜨겁게 내리실 때 그는 그녀에게 물통을 건넸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 때 그는 그녀를 담요로 덮어주었다.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작은 배려의 행동들이 그녀의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벽을 천천히 허물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위협이 아니라 낯설지만 자신이 알던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안전한 피난처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여행 중에 주인공은 내면의 악마들과 싸웠다. 아버지의 잔인한 말, 그의 경멸, 그리고 군중의 비웃는 시선에 대한 기억들이 고통스러운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되살아났다. 바람의 속삭임은 뚱뚱하다, 쓸모없다, 짐이다 라고 반복하는 듯했고 가해자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러나 보호자의 침묵과 다가갈 수 없는 존재는 천천히 새로운 생각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왜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을 구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무엇을 자신에게서 보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굴욕이라는 메마른 땅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연약하고 불확실한 희망의 씨앗이었다. 두려움은 불확실성으로 대체되었다. 여러 날의 지친 여행 끝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그들은 마침내 도착했다. 그들 앞에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보호자의 소박한 오두막이 서 있었다. 이 황량한 장소의 풍경은 주인공에게 충격이었다. 마을에서의 잔혹한 삶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두꺼운 통나무로 지어지고 연기나는 굴뚝이 있는 오두막은 안전과 안식처의 약속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조심스러움과 점점 커지는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을까? 이곳에서 판단과 경멸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기대감이었다. 수호자의 오두막에서 보낸 첫 밤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다. 오두막 안은 텅 비거나 위협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벽난로의 따스한 불길과 나무 향기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다. 비난하는 시선은 없었고 오직 수호자의 조용한 존재감만이 느껴졌다. 말없이 차려진 소박한 식사는 모욕과 공포를 겪은 후에 만찬처럼 느껴졌다. 주인공은 말없는 수호자의 동기를 이해하려 애쓰며 그를 몰래 관찰했다. 그는 그녀를 짐처럼 여기지도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마침내 긴장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안전함을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용의 온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것은 상처를 서서히 치유하며 존엄성을 되찾는 길을 열어주었다. 수호자의 오두막에서의 나날은 소박한 일상의 리듬 속에서 말없는 이해로 가득 찬 고요함과 함께 흘러갔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던 주인공은 수호자의 몸짓을 소통의 언어로 읽는 법을 배웠다. 그는 그녀의 공간을 존중했고 결코 강요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으며 늘 온기, 음식,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자뿐만 아니라 깊은 도덕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존중과 섬세한 보살핌의 행동으로 쌓아 올려진 이러한 교감은 신뢰의 기반을 다졌다. 그녀의 두려움은 이 장소에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자신에게 존엄성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홀로 된 오두막에 도착한 로티는 대중의 모욕과 자신이 짐이 나는 생각에 짓눌려 있었고 새로운 현실에 불안감을 느끼며 다가섰다. 수호자의 말없는 시선은 마치 심판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겁이 많았던 그녀는 야생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혹독한 일들을 배웠다. 나무를 패고 얼음처럼 차가운 개울에서 무거운 물을 나르고 동물을 돌보는 일 등이었다. 모든 일이 도전이었다. 섬세한 일에 익숙했던 그녀의 손은 빠르게 물집이 잡혔고 근육은 통증으로 얼얼했다. 그러나 불을 피우고 빵을 굽고 염소를 길들이는 등 사소한 승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깨달음이었다. 한때 수치의 원인이었던 자신의 몸이 노력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수호자의 조용한 지시, 그의 인내심,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그녀의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녀를 거부했던 세상의 잔혹함에서 벗어나 존엄성을 되찾는 첫 걸음이었다. 날마다 불확실함은 줄어들었고 조용한 만족감으로 대체되었다. 소음과 잔인한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두막의 고립 속에서 로티는 조용한 존중을 경험했다. 말없이 무뚝뚝하고 좋지 않은 평판에 쌓여있던 수호자는 말 대신 행동으로 그녀가 자신에게 단순한 소유물이나 일시적인 동반자 이상임을 보여주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몸짓들이 있었다. 혹독한 밤에 건네는 따뜻한 담요, 더 많은 양의 음식, 벽난로 옆 수리된 벤치 같은 것들. 위로의 말이나 헛된 약속은 없었다. 오직 그녀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꾸준한 보살핌만이 있었고 그것은 점차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두려움의 얼음을 녹여냈다. 로티는 자신의 가치가 자신을 짐이자 수치로 보았던 사회의 잔혹한 판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버림받은 이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대우로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용한 확인은 모욕당한 영혼에 진정시키는 약과 같아서 수치심과 불확실성의 불꽃을 끄고 희망과 안전의 불씨로 대체했다. 이 몸짓들 속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빼앗으려 했던 존엄성을 되찾았다. 오두막과 야생에서 일과 존중으로 채워진 나날은 로티에게 육체적인 강인함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개울물 표면이나 깨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과거의 혐오감과 수치심이 아니라 새로운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더욱 확고해졌고 한때 타인의 판단이라는 짐에 짓눌려 굽어있던 어깨는 힘을 얻으며 곧게 펴졌다. 어느 날 햇살 아래에서 산딸기를 따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수줍고 덧없었지만 진심 어린 내면의 빛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것은 더 이상 억지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쁨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모욕의 시기에 잊혔던 옛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회가 그녀에게서 잔인하게 빼앗으려 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원치 않는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 장소와 수호자에게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새로 발견된 힘이 그녀 안에서 싹트고 있었다. 한때 짓밟혔던 그녀의 존엄성은 이제 내면에서 빛을 발하며 새롭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세상의 짐이었던 로티는 날마다 더욱 대담하게 야생의 혹독한 삶에 적응해 나갔다. 수호자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 그녀는 흔적을 쫓고 식물을 구별하며 고기를 훈제하고 간단한 수리를 하는 등의 생존 기술을 배웠다. 한때 서툴렀던 그녀의 손은 이제 도끼나 칼을 능숙하게 다루며 새로 발견한 힘의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자립심을 키웠고 오두막 살림에 대한 그녀의 기여는 상당했다. 더 이상 지시를 따르는 것을 넘어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그녀의 기지는 수호자를 놀라게 했다. 그가 사냥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이미 식사를 준비해두거나 도구를 수리하거나 물품을 정리해두었다. 그녀는 이 작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 온전한 동반자라고 느꼈다. 주도성과 자신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은 되찾은 존엄성과 내면의 힘에 핵심적이었다. 그녀는 사회가 씌운 짐이라는 꼬리표를 서서히 벗어던지고 생존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여성으로 거듭났다. 이 역할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가치를 발견했다. 고립된 곳에서 날마다 로티와 수호자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침묵과 상호 존중, 그리고 언어적 소통을 넘어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결이었다. 그들은 따뜻한 존재감을 느끼며 벽난로 앞에서 긴 저녁 시간을 보냈다. 침묵 속의 공동 식사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수학이나 지붕수리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하는 것은 조화와 신뢰의 행동이었다. 심지어 함께 석양을 바라보거나 별을 보는 것조차 깊은 소통이 되었다. 그곳에서는 시선과 몸짓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수치로부터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상처와 조용한 선량함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그는 잔혹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친밀함은 진정한 연결이 피상적인 판단이 아닌 존중, 수용, 공감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공통된 침묵은 이해와 지지로 가득 차 있었고 영혼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었다. 로티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점이었다. 대중의 모욕과 짐으로 여겨졌던 이유인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신적, 감정적으로 그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짐이라고 느끼지 않았고 자신의 몸, 과거 혹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사회의 잔혹함이 자신의 결함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반영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평온한 힘이 가득한 시선으로 자신을 거두했던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된 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자유롭고 진실했으며
한때 조용했던 목소리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새로운 삶, 그리고 수호자와 함께 존중과 존엄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공동의 세계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외적인 인정이 아닌 내면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힘, 즉 강인한 정신과 꺾이지 않는 생존 의지의 상징이 되며 존엄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내면에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수호자의 오두막에서의 나날은 자연의 리듬과 조용한 이해로 가득 찬 채 평화롭게 흘러갔다. 한때 짐이었던 로티는 이제 강하고 확신에 찬 온전한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시선은 용감했다. 그러나 어느 오후 그녀가 약초를 캐고 있을 때 수평선 너머로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올랐는데 평범한 모닥불이라고 하기엔 너무 짙었다. 로티의 심장은 불안감에 조여들었다. 오두막 옆에 서 있던 수호자도 그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만 로티는 그에게서 변화를 감지했다. 평화는 깨졌고 과거의 그림자가 돌아오는 듯했다. 수호자는 말없이 도끼를 들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숲 쪽으로 향했다. 로티는 커져가는 두려움과 함께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녁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고 눈에는 심각함이 비쳤다. 그는 짧게 도시가 불타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낮았다. 이 말은 로티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잔혹한 시장 광장, 모욕, 그리고 짐이었던 기억들이 2배의 힘으로 되돌아왔다. 그녀는 옛 수치심이 다시 자신을 애워싸려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호자가 그녀 곁에 서 있었고 그의 말없는 존재감은 방패와 같았다. 불안감과 멀리서 풍겨오는 타는 냄새로 얼룩진 며칠이 더 흘렀다. 로티와 수호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닥쳤다. 어느 날 아침 숲길에 절망에 빠지고 더러워진 인물들이 나타났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한때 그녀를 경멸하며 짐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들이 이제 운명의 잔혹함에 시달리며 도움을 찾고 있었다. 한때 판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은 이제 애원하고 있었다. 로티는 두려움, 승리감,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수호자는 그녀 옆에 말없이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돌처럼 굳건했다. 한때 경멸로 일그러졌던 얼굴들은 이제 굶주림과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로티는 새로 발견한 자신의 힘과 존엄성이 과거의 모욕적인 기억과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자신에게 잔혹함을 보였던 그들이 과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수호자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고 로티는 결정이 2사람 모두에게 달려있음을 알았다. 거만했던 한 상인이었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다. 로티, 도와주십시오. 마을이 불타버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피난처와 음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로티는 시장에서 자신이 그에게 조롱당했던 일을 기억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상황의 아이러니는 뼈아팠다. 그녀를 짐 취급했던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경멸했던 이들에게 생존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원 대가는 은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빼앗으려 했던 그녀의 존엄과 힘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수호자는 언제나처럼 침묵을 지켰다. 그의 시선은 로티에서 새로운 이들의 절망적인 얼굴로 옮겨갔고 어떤 판단이나 연민의 기색 없이 각자에게 머물렀다. 그에게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결과를 저울질하는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선만이 있었다. 로티는 이 침묵 속에 단순한 도움 결정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경멸과는 동떨어진 존엄과 심 위에 세워진 그들 공동의 세계를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침묵은 정의에 대한 약속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한때 활기 넘치고 비난하는 시선으로 가득했던 마을은 이제 불에 타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짙은 연기가 목과 눈을 괴롭히며 피어올랐고 비명과 절망의 메아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다. 모욕당한 그녀를 경멸하며 외모 때문에 짐이라 부르고 내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집도 없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 결정적인 절망 속에서 흙먼지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즉
모욕당한 그녀가 살고 있는 추방된 수호자의 오두막을 향해 몸을 이끌고 가기 시작했다. 한때 당당했던 그들의 자세는 굽어 있었고 눈은 시선을 피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내몰았던 이들에게 도움을 간청해야만 하는 스스로 자초한 굴욕이었다. 말없이 서 있는 수호자 옆에선 모욕당한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처와 새롭게 발견한 힘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보았지만 그들의 잔인한 말과 무자비한 판단 또한 기억했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여성으로서 과거와 마주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수호자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강철 같았으며 그의 존재 자체는 그들이 넘어야 할 벽이자 말없는 도전이었다. 모든 것을 결정할 깊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첫 만남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도움 요청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조용하고 불확실했다. 첫 대결은 주먹 다짐이 아닌 말과 시선의 싸움이었다. 한때 떨리던 목소리를 가졌던 모욕당한 그녀는 이제 새로이 되찾은 힘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존엄하게 그들에게 자신들이 그녀를 짐처럼 교환 대상으로 취급했던 잔인함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말은 단순하고 직설적이었지만 어떤 주먹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위선을 드러내며 그들을 강타했다. 너희는 나를 뚱뚱하고 쓸모없다고 불렀고 짐승처럼 팔아넘겼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지? 나를 모욕할 때 너희의 연민은 어디 있었어?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슬픔과 꺾이지 않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이 알던, 그들이 부러뜨렸던 여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모욕당한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 통제권을 되찾고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경멸의 결과를 직면하게 한 순간이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역력했고 그들의 침묵은 그녀의 도덕적 승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긴장감 넘치는 언쟁 중에도 추방된 수호자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존재감은 바위처럼 강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경계하는 시선과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모욕당한 그녀의 곁에 서서 그녀의 말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지지를 보냈다. 중인들이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할 때 그의 시선은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다른 누구도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을 때 그의 이전 행동들이 그녀의 가치를 입증해 주었다. 이제 그의 침묵은 그녀의 존엄을 지키는 방어막이었다. 만약 그가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녀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녀를 더 이상 모욕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의 단호한 반응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었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말보다 웅변적이었다. 이 순간 그의 말없는 수용과 흔들림 없는 지지는 공동체 전체의 분명한 신호였다. 모욕당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그녀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이것은 모욕당한 그녀가 흔들림 없는 힘을 뒤에 두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준 물리적, 도덕적 지지였다. 모욕당한 그녀의 말과 수호자의 침묵하는 힘에 힘입어 주민들 주변의 위선이라는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집을 잃은 고통과 두려움은 그들의 이전 행동에 대한 수치심과 뒤섞였다. 그들은 모욕당한 그녀를 더 이상 뚱뚱한 딸이나 짐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존엄과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참회의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모욕당한 그녀의 진실과 꺾이지 않는 정신에 의한 그들의 도덕적 패배였다. 아마도 불에서 살아남아 여전히 그녀의 입지를 훼손하려던 어떤 적대자는 이제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웃들에 의해 침묵하게 되었다. 상황과 양심에 의해 강요된 공동체는 그들의 편견을 버렸다. 그들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외모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 그리고 잔인함의 직면에서도 존엄을 지키고 생존하는 능력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모욕당한 그녀가 상징적으로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고 공동체가 자신들의 깊은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감정적인 돌파 이후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다.
모욕당한 그녀는 굴욕당한 공동체 위에서 승리하는 대신 자신의 진정한 힘과 연민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그녀의 잔인한 말에 조용한 지지자로 남아있던 수호자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두막에서 생존하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기에 이제 그 기술들을 활용했다. 그녀는 굶주린 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화상 입고 다친 이들의 상처를 치료했으며 그녀의 침착함과 평정심은 위안의 원천이었다. 한때 경멸했던 주민들은 이제 겸손하게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일부는 그녀의 곁에서 일하며 자신들의 도움을 자처했다. 그들은 그녀가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모습과 한때 서툴다고 여겼던 그녀의 손이 이제 능숙하고 자애롭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보았다. 화재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마을뿐만 아니라 신뢰와 상호 존중을 재건하는 행위가 되었다. 정말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는 필연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했고 공동의 지상 목표로 대체되었다. 마지막 불꽃이 사그라지고 마을이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했을 때 조용한 성찰의 순간이 찾아왔다. 모욕당한 그녀와 수호자는 오두막의 고요함 속에서 되살아나는 대지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굴욕과 고독, 투쟁의 지옥을 함께 겪어내며 서로를 발견했고 자신들의 흔들림 없는 힘을 찾아냈다. 수호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잡은 손은 단단하고 약속으로 가득했다. 그 몸짓에는 세상에서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되찾은 상호 신뢰와 존엄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엮여 있음을 깨달았다. 한때 짐처럼 팔려갔던 모욕당한 그녀는 이제 자유롭고 강하며 사랑받는 존재였다. 한때 추방자였던 수호자는 그녀의 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그들의 공동 여정을 봉인하는 조용하지만 깊은 헌신의 장면이었다. 그들은 미래가 무엇을 가져오든 함께 맞설 것임을 알았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고히 증명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다.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사회의 잔혹한 판단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인공은 처음에는 짐이자 수치였지만 그녀의 영혼을 본 이의 시선 속에서 존엄과 힘을 찾아냈다.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보일 자격이 있지 않은가. 이 이야기는 추방된 수호자의 조용한 보호와 사랑이 그녀에게 어떻게 촉매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잔인함 너머로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감정은 고정관념을 뒤엎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힘을 준다. 강요된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주인공이 걸어온 여정이다.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 이야기는 힘이 일어서서 자신만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용기에 있음을 증명한다. 당신의 과거는 미래를 정의하지 않으며 단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운명의 아이러니. 주인공을 거부하고 경멸했던 공동체가 재앙 앞에서 도움을 간청해야만 했다. 이것은 세상이 종종 나중에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간과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존엄과 힘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